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이번 상강은 2022학년도 변화된 수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는 2021학년도와 달리 국어하고 수학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국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어는 독서, 비문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죠. 비문학, 그리고 문학, 이 두 개는 공통과목이고,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 두 개를 선택하는데, 화법과 작문은 기존에 있었고,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부분은 기존 전년도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법과 작문 중에 선택인데, 지금 화법과 작문 그리고 또 언어와 매체, 화작과 언매의 선택 비율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비율을 보니까 60%대인데 하고 40% 정도로 화법과 작문이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화작과 언매 중에 어느 걸 선택하면 좋겠냐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작과 언매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간에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징들이 있어요. 화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시험 볼 때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의 화작에 투여되는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화작에 시간 투자가 많이 된다면 문학하고 독서, 비문학에 투여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런 것 때문에 화작을 선택할 때는 본인들이 지문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주로 이제 문법에 해당되는데, 이 언어 부분이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암기할 내용들이 많고 초기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기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하는 것을 좀 피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이 언어와 매체에서 이 문법 부분에 본인들이 암기력과 어떤 이해력이 좀 높다는 학생들은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언매를 선택하게 된다면 초기에 학습 시간은 많이 들지만 시험 시간에 여기 언매에 해당되는 투여되는 시간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독서, 문학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0대 40 정도로 선택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작보다는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좀 더 많다. 전체적으로는 화작의 선택이 좀 더 많은데 상위권 학생들은 언매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하나의 그 특징으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문이과 구별 없이 공통 과목으로 수원과 수투를 응시를 하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요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문제는 1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에서 자연계 학생들은, 중상위권 학생들의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필수적으로 하나를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과 기하 중에 선택할 테고,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 어려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기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도 중상위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미적과 기하를 피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많을 테고, 이과 학생들, 자연계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도 미적과 기하의 선택 비율은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하건대 자연계 학생들 전체 중에서 미적과 기하 선택 비율은 90대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하라고 하는 부분은 공간에 대한 이해, 공간 도형에 대한 이해가, 공간 지각,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한다면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하의 공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미적분 선택할 때는 계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가 90%, 10% 정도로 응시 비율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기하 선택일 때 위험 부담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응시자들이 적다 보면 난이도가 좀만 쉬울 때
만점자가 많이 나오고 좀만 어렵게 되면 만점자가 적게 나오고 그리고 기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표준 점수의 변화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하에 대한 부분은 선택할 때 응시자 숫자가 적은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탐에서 원과목보다 투과목의 응시가 적기 때문에 투과목에서 그 표준 점수나 또는 백분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존재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 물원 또는 물투가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특히 물투 같은 경우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만점자 숫자가 높아서 2등급이 1등급 숫자가 11%를 넘어서 2등급이 없어지는 형태. 다시 말하면 만점 맞은 학생들은 1등급인데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2등급이 아닌 바로 3등급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적과 기하 중에서 기하 선택자가 매우 적어진다면 기하도 그런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고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변화가 없고 탐구 과목도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냐? 문이과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문과 구분이 없어요. 학생들이 사탐 9과목 그리고 과탐 8과목 중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사회와 과학을 구별 없이 2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수학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중상위권 대학들이 자연계에서는 과탐 2과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문이과 구별이 없다고 하지만 중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에서 과탐 2과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사탐, 과탐에서도 문이과 구별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를 볼 수 있는 것은 문과 학생들인데 제2외국어나 한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이 한 과목 선택하는 것은 2021학년도, 22학년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한다. 자연계 학생들은 선택을 안 하겠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선택하는데 바뀐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21학년도에서는 상대평가였는데 2022학년도는 절대평가로 변화가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중에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사탐 중에 한 과목을 못 봤을 때 제2외국어로 대체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부담을 갖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제2외국어 같은 경우 어떤 운으로 자기가 몇 문제를 잘 찍었다라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보험 들듯이 무조건 제2외국어를 하는 것은 사탐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은 상당히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어하고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로 바뀌는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 45문항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34문항 그리고 선택과목은 화작과 언매 중에서 택일을 하는데 25%에 해당되는 11문항 그래서 국어는 공통과목 34문항 선택과목 11문항 해서 45문항으로 전체 문항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과 수투는 75%에 해당되는 22문항이 공통과목이고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일을 해서 25%에 해당되는 8문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22문항과 선택과목 8문항 해서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문항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은 객관식 오지선다인 객관식 21문항과 그리고 단답형 9문항은 기존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변화가 있습니다. 수능의 변화 가장 큰 거는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국어의 선택과목에서 화작과 언매 중에서 화작의 선택 비율이 많지만 상위권들은 언매 선택 비율이 많다. 그리고 수학에서 공통과목 수원과 수투가 있고 선택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중상위권 대학들이 그 자연계를 응시하는 학생들한테 미적과 기하 과목의 응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이과 구별이 된다. 이전에 가형과 나형처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전형의 변화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